마지막 다섯 번째 발표는 활쏘기 유네스코 등재 추진 현황과 과제로 한국문화재재단의 김광희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재재단의 실장을 맡고 있고 이제 아리랑 등재될 때, 또 농악 등재될 때, 그다음에 줄다리기 등재될 때, 여러 해녀 등재될 때 이렇게 유네스코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아리랑 등재될 때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회관에서 등재가 됐는데, 아리랑 등재될 때는 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무형문화재 이춘희 선생님이 유네스코 회의장에 가셔가지고 오전에 이제 회의를 시작을 했는데 10시부터 그 계단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리다가 저녁 한 9시쯤에 물만 먹고 이제 계시다가 9시쯤에 이렇게 쭉 회의가 이제 언제 우리께 등재될지 모르니까 다들 떨다가 계단 밑에서 저랑 같이 이제 떨다가 대한민국 이제 빨리 발표한다, 등재된다고 하니까 등재될 때 노래 부르자 해가지고 이제 막 쫓아갔어요. 이렇게 다 회의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다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조그만 여자분들이 무대에 쓰면은 굉장히 커 보이는데, 이게 가까이서 보면은 정말 옛날 여자분들은 한 155 이렇게 되시잖아요. 155, 160. 그 조그만 여자분이 한 500여 명의 유네스코에 관계된 분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500명이 박수를 막 치시는 거예요. 함께 박수 쳐주세요. 네. 근데 저는 막 그 노래를 부르고 500명이 같이 박수를 치는데 막 울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리랑은 세계인들이 다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 조그만 여자분이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 같이 이렇게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는지, 그게 인류 무형유산의 저력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역사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인류 무형유산이 우리나라에 지금 22개가 있습니다. 22개가 있는데 작년에 2년 만에 한국의 탈춤이 등재가 됐어요. 그런데 요즘 유행하고는 조금 다르게 한국의 탈춤이라는 무형문화재 종목이 딱 등재가 된 거예요. 그것은 이제 좀 사심이 있었습니다. 요즘 분위기는 뭐냐면 무슨 문화, 뭐 해녀 문화, 뭐 음식 문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큰 틀 안에서 무형문화재를 등재를 하게 되는데, 옛날에 2003년도에 무형유산 보호 협약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판소리, 초영무, 뭐 이렇게 하나하나 뭐 종묘제례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등재를 했거든요. 종목을 등재를 했는데, 이제 그 일본이나 중국이 어떤 문화, 어떤 축제의 문화 이렇게 하면서 뭐 설의 문화, 그 다음에 새날의 문화 뭐 이렇게 하면서 포괄적으로 등재를 해가지고 음식도 등재를 하고 의례도 등재를 하고 또 입는 것도 등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류 무형유산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대금이면 대금, 가야금이면 가야금, 뭐 이렇게 딱 하나 찝어가지고 무형문화재를 이렇게 등재를 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요즘에 한 근 10년에는 해녀 물질하기 이렇게 등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녀 문화 이런 식으로 등재를 해요. 그리고 뭐 줄다리기 자체를 딱 줄다리기 뭐 끄는 기술 어떻게 하면 이기나 뭐 이런 거를 등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줄다리기에 관련된 의례와 풍습,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공동체들, 이런 것들을 등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활쏘기를
오늘 뭐 정말 주요 포인트가 활쏘기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을 등재를 하는 것인데 우리 방향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나왔죠. 예. 활쏘기의 기술이나 화살 촉을 만드는 기술, 그다음에 활을 만드는 공장의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활쏘기 문화를 등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 사정에서 함께 나누고 또 사정의 예의, 또 사정에서 어떻게 활을 쏘는지, 또 궁도 구개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 문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더하기 화살 촉, 그다음에 우리의 가꿈 이런 것들의 기술적인 아름다움과 기술적인 어떤 우수성 이런 것도 같이 등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등재를 뭘 해야 되지?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인류 무형유산을 등재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막상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는 그 보고서 가지고 등재를 시키는데 20장이 안 돼요. 이거 왜 안 되냐면, 물론 이제 영상도 찍어가지고 영상도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안에 함께 참여했던 공동체가 우리 사정 분들이에요. 사정에 사도님들이 사인이 다 있어야 돼.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대한민국에 활 쏘는 분들이 우리가 모두가 인류 무형유산 등재를 원한다. 이런 공동체의 힘이 함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활 연구, 그 다음에 활이 한국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뭐 특히나 이제 사실 전쟁,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사회에 와서는 우리 어떤 정신적인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것들이 쭉 이렇게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서에 그게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총괄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고서를 쓰는데 그게 20장이 안 돼요. 왜 20장이 안 되냐면은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유산 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보호협약을 해서 정부간위원회를 끌어가는 사람들이 몇 명 없어요. 왜냐면 이게 돈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아주 늦게 협약을 시작한 거예요. 과학, 교육, 그 다음에 우리 세계유산 이런 것들은 돈이 되고 관광자원이 되니까 진작에 협약을 해가고 우리 세계유산 방구대 안각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197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협약을 해서 아주 옛날부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부터 이 박물관 협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게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형유산은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관련 인력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1년에 단 45건밖에 심사를 안 합니다. 단 45건밖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등재 국가예요. 우리가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뭐 못하네 잘하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등재 국가라서 2년에 한 번씩밖에 등재를 못해요. 2년에 한 번씩.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막 이 3개국이 또 아시아에서 엄청 또 서로 막 이렇게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등재 국가로 분류가 돼서 2년에 한 번씩 등재를 해요. 방법이 있긴 해요. 공동등재를 하면 1년에 한 건씩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저한테 나중에 토론문에도 이제 물어보실 건데, 그러면 공동등재를 북한하고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다른 국가하고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실 거예요. 그 답변을 조금 드리면은, 북한하고 이제 씨름도 공동등재를 하려고 했어요. 씨름도 맨 처음에 공동등재를 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 근데 그 유네스코 아줄레 유네스코 의장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면서 안 한다고 하니까 야 해라, 공동등재 해라, 평화의 상징으로 남북이 같이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공동등재가 됐는데, 그게 태평양에 있는 모리셔스 섬에서 정보관위원회에서 공동등재를 하게끔 됐어요. 그래서 공동등재를 씨름은 한국과 북한이 같이 공동등재를 했는데, 우리가 그 1년에 한 번이라는 기회를 못 써먹고 갑자기 등재를 시킨 거예요. 갑자기 등재.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거기 가서 거기는 우리는 문화재 청장인데 거기는 비물질 문화유산 청장이 따로 있어. 비물질 그때는 장명호였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등재하는 게 없어 수청당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문화재 청장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공동 등재를 했습니다. 그 씨름이 역시 이제 공동 등재 될 때도 굉장히 감격스럽고 우리가 이벤트를 막 준비하고 했는데 그냥 다른 접촉은 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당의 지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등재를 활쏘기를 빨리 등재를 할 것인가. 사실은 활쏘기를 빨리 등재를 하면 좋죠. 북한하고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인 상황이 녹록하기 전까지는 지금 이미 등재가 돼 있는 나담 축제로 그 안에 말타기, 활쏘기 이런 걸로 등재가 돼 있는 몽골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터키는 활쏘기로 등재가 돼 있어요. 터키하고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국제 세미나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제 세미나를 많이 해서 중국도 그렇고 뭐 헝가리 이런 데도 그렇고 우리가 세미나를 먼저 열면 그 사람들이 함께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좀 이렇게 뭔가 이슈를 만들어 갖고 아 우리가 빠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공동 등재를 빨리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이미 이제 등재가 됐다고 해서 공동 등재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몽골 같은 경우에 매사냥이 등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가로 연속유산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무형유산을 그 매사냥을 등재를 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해서 공동 등재를 좀 알아보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조금 빨리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등재하는 거는 작년에 탈춤이 등재가 됐잖아요. 이제 앞으로 올해 내년 준비해서 등재시킬 것은 이제 한국의 장유문화입니다. 장유문화. 그래서 그 장유문화가 끝나면 그 다음 것은 그 다음 해 정도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만약에 이제 공식적으로 안 된다면 사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을 등재하는데 그 당해년도가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가 올해부터가 이제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올해부터. 근데 이것을 어떤 지자체에서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대줘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재단이나 문화재청, 무형유산원 이런 데에다가 제가 이제 발제문에 다 썼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계속 세미나를 열고 교육을 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국제 학술 대회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정말 감사하게 지금 우리 울주군에 있는 울산광역시에서 이렇게 제1회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를 위해서 활쏘기 등재를 위해서 마침 또 우리 방부대 안각화가 국내 과정을 다 끝내고 세계로 뻗어 나가려고 하던 차에 우리가 여기서 또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계로 뻗어 나가면서 거기에 울산시에서 우리 활쏘기를 인류 무형유산 등재를 준비한단다 한 줄이라도 넣어주면 또 시장님이 예산적으로 또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이미 인류 무형유산 등재한 거랑 마찬가지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도 울산시에서 막 이렇게 제안서 20장짜리 써가지고 올려보내면 문화재청에서도 그거를 이렇게